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4월 2일 송영선 TV 시작하겠습니다. 텐션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틀을 앞두고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날짜 4월 4일 11시. 자, 대한민국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도 이재명에 비하면은 헌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내부 정보는 택도 없습니다. 뭐 자기가 직접 임명한 판사들이라는 것 외에 인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문영배와 사실 사법연수원 동기에 SNS 팔로워에 뿐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앉아있는데 헌법재판소의 정계선의 남편이 황필규 변호사입니다. 그 집안이 뭐 법관 집안으로 대단하답니다. 지금 국회 소추 대리인단 김희수 대표와 함께 공감이라는 법인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정계선 입에서 나온 얘기는 뭐 아무리 정계선이 나는 공과 사를 구분해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났는 낮에 일어났던 일을 밤에 남편에게 벽연멸이 송사로 얘기해 줄 수 없다. 설사 그렇게 선언한다 손치더라도 세상에 가장 가까운 게 부부입니다. 눈짓 코치 하나에 돌아가는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황필규에게 정보가 전달된다는 건 김희수에게 전달된다는 건 바로 이재명에게 전달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민주당이 구호를 바꿨어요. 파면에서 불복으로 바꿨습니다. 이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뭐 부채도사식으로 무슨 아니면 부채도사식에 너무 허무맹랑한 건 싫다. 무당이 말하는 같은 복불복의 식은 얘기는 싫다. 그래 우리는 배운 사람이니까 지적 분석을 해보자. 논리적인 분석을 해보자.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해도 그 직접적인 라인에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박찬대가 광화문에서 마이크를 들고 떠들었습니다. 청기누설을 한 겁니다. 사실은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국민 배신하지 마라. 국민 배신한다는 게 뭐예요? 민주당들이 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인용 안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긴가민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해도 확신이 없었는데 박찬대가 나와서 그 세 사람을 딱 찍어서 세 재판관을 딱 찍어 국민 배신하지 마라. 확실히 그들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준 겁니다. 우리는 확신을 얻었어요. 아, 최소한 5대3은 확실하겠구나. 거기서 우리가 final confirmation, 최종적인 확정을 얻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이 또 나서서 뭐 말은 이런저런 소문 많습니다. 뭐 아직도 뭐 거기에 기범조가 돼가지고 친야 언론 방송에 나와서 하늘이 무너져도 이거는 8대0으로 이미 된 거야. 다만 뭐 여당에게 뭐 속임수로 5대3인 것처럼 우리가 페인트 모션을 취할 뿐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다 이때까지 사회에서 그들이 존경받는 보수의 목소리라고 우리가 인정해줬던 김진, 조갑재, 정규재 나와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갑재는 나서서 한덕수까지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저주뿐만 아니라 이 뭐가 약간 멘탈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의사가 아니니까 파이널 진짜 컨퍼메이션은 못 얻었지만 어쨌든 가장 정확한 답은 이재명의 눈짓과 이재명의 말입니다. 이때까지 구호가 파면이었단 말이에요. 파면. 근데 이게 불복으로 나와. 불복.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불복하겠어. 성복해야 될 사람은 윤석열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인용에 자신이 없다는 거죠.
기각이나 최소한 5대3 기각, 뭐 거기에 더 정신 올바로 챙긴 재판관이 있다면 4대4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걸 이재명이 또 청기를 누설해 준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또 다른 증거 있습니다. 이재명 말고 우리 당에도 있어요. 권성동 한 번도 대통령을 위한 적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착각이님들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자 자기는 내 직을 걸고 상법 개정에 거부권 행사한 걸 반대한다. 그럼 민주당 편 드는 소리를 해준 거죠. 그래 놔놓고 직을 걸고 안 나가고 있어요. 제 얘기의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이 이복형 이미 대통령을 배신한 인간인데 뭐라고 하느냐면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왜 갑자기 대통령한테 들어붙어? 이재명 쪽에 붙는 게 꼭 이재명이 아니라도 대통령을 배신하는 게 좀 불리해 보인다는 느낌이 드는 모양이죠. 이복형 마찬가지고 권성동 역시 아까 내가 권성동 얘기해서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대통령을 직접 위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복형 보고 아니 나간다면 나가. 사퇴한다고 하면은 하위직도 있고 이런 고위직이 직을 걸고 거부권이 행사되면은 직을 걸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안 나가고 있어? 사의를 표명했으면 그 사표가 반려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권성동이 한 얘기가 뭐냐?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마저도 오만한 태도다. 감히 대통령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자기 생각이 같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제 공직 경험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는데 여기에 저의 포인트는 뭐냐? 권성동이 이복형을 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통령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 네가 뭔데 감히 금융감독원장이란 주제에 대통령하고 네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지금 총괄을 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만약에 대통령이 계셨더라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한 것 자체가 오만불순하다는 게 어디 감히 너 주제에 대통령에게 네 생각과 대통령과 네 생각을 대등한 입장에 올렸냐고 꾸짖는데 그 꾸짖는 모습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웃기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원내대표로서 할 얘기를 했는 것도 있지만 보통 때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대통령 편을 든다? 권성동이가 내놓고 이건 뭡니까? 좋든 싫든 어쨌든 간 대통령이 인용보다는 기각적으로의 더 굳어질 게 확실해지니까 권성동도 이제 대통령 계속 권성동이 이때까지 해온 얘기가 뭡니까? 2월달도 그렇고 3월 17일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는 단심이에요. 뭐가 나와도 성복해야 됩니다 하고 대통령을 압박할 때 진짜의 목표는 뭐였어요? 설사 살아 들어온다 해도 복귀해가지고 개헌만 하고 당신은 나가라. 그게 권성동 권영세 입장이었는데 지금 보이는 태도를 보면 뭔가 대통령을 호위하고 대통령 편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이복형 또한 이 썩은 인간 똑같이 아니 한동훈하고 한 패거리가 되어 정치하겠다고 설치면서 대통령에게 바로 한동훈은 아들같이 생각한 거고 이복형은 막내 동생처럼 취급한 이런 인간들이 이 자제에 제가 윤 대통령께 감히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감히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정치는 친구하고 하는 게 아니고 동지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이기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친하고 소용이 없습니다. 정치는 뜻이 맞는 동지, 다시 말하면 신념체계가 확실한 사람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인간들을 전부 주변에 두고 이번에 탄핵 경험하시면서 많은 걸 느꼈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저의 이야기의 본론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와서 이재명이 길길이 날뛰면서 뭐 유혈 사태를까지 언급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일종의 이게 기각이 될 때는 일종의 폭동을 유도하는 분위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내란을 선동하는 거죠. 내란을 선동해. 이재명이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불안하다는 거. 우리보다도 더 불안하다. 우리가 대통령 탄핵 기각이 될까 안 될까 기다리는 우리보다 더 불안하다는 거죠. 우리보다 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지가 겨우 공직선거법 2심에서 희한 날라리 한 좌빨 재판관 덕택에 2개월을 벌어놨지만 물론 조희대라는 대법원장이 이때까지 지켜본 바로는 팔뚝 걷어붙이고 3개월 아니라 2개월 만에 끝장을 내서 피선거권까지 날려줄 그런 형량을 가지고 선고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까지 기대는 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재명으로 볼 때는 단지 2개월을 더 벌어놨다는 것 외에는 시간이 없어요. 또 지금 뭡니까? 대장동 여기도 지금 계속 안 나가고 있는데 나는 왜 법원에서 강제 구인도 고민하고 있다. 왜 고민만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체포는 식은 죽먹기처럼 하고 있는 나라가 이 범법자를 강제 구인하는데 법원에 안 나타나는데 왜? 내 차례는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왜 강제 구인 시도를 고민을 하고 있는가? 아직도 이재명 눈치를 보는가? 제 결론은 기각이 되어서 대통령이 복귀해도 우리의 숙제는 어마어마하게 큰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청소는 대통령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유혈 사태를 지금 선동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통령 혼자로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국민의 50%가 지지해오던 대통령이 지금 복귀를 하면 그 50%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 되었다는 그 50%가 대통령의 청소 작업에 팔 걷어붙이고 동참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돌아가는 걸로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대한민국 청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내란 선동을 한다고 지금 내란 선동 분위기를 다 만들었죠. 사실은 헌법 위에 밑에 하위 법률 가지고 헌법을 다 뒤집어 씌우는 짓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문영배, 이미선 임기 연장한다든지 임기 끝난 재판관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은 절대로 임명할 수 없다든지 헌법재판소가 임명하라는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권한 대행에서는 2년 징역을 살린다든지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분위기를 마구 압박을 하고 지금 내란 선동하겠다. 인용이 아니면 내란 선동하겠다는 게 뭡니까? 이미 평결까지 다 써놨다라는 헌재에 대해서 압박을 지금 가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바꿔라. 인용으로 내놔라. 때를 쓰는 거고 압박을 가하는 거.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여기 보수들은 안심해서도 안 되고 이미 결선골 넣었다고 샴페인 딸 준비를 하고 있어서도 안 되고 동시에 겁먹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불순분자, 이런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정말 위상을 추락시키고 법을 마구 짓밟는 불법을 밥 먹듯이 하는 이 폭도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하나 되어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 촉이 맞을 겁니다. 파면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불복으로 바뀐 걸 보니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